네, 반갑습니다. 박종윤입니다. 자, 이번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은요, 당신의 당 수치를 확인하라. 당뇨병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 시간입니다. 항아리에 밑이 빠지면 위에서 아무리 많이 물을 부어도 어떻게 되나요? 절대 항아리가 채워질 수 없죠. 이게 마치 당뇨병과 같다고 하는 건데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병의 3대 원인이 있습니다. 당뇨병의 3가지 원인인데요. 자, 첫 번째가 유전입니다. 당뇨는 약 50%의 확률로 유전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태아 영양 상태인데요. 자, 이것은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엄마가 뭐 식사를 잘 못하신다든가 입덧이 심해서 그런다든가 아니면 뭐 영양 부족이라든가 이래서 태아한테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태아가 출생하고 나서 한 성인이 되면은 당뇨병 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유전하고 태아 영양 상태는 뭐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대다수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99%는 바로 후천적인 습관에 의한 것입니다. 뭐 내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 당뇨병이 왔다고 하는 거, 이게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뇨병이란 뭘까요? 자, 당뇨병이죠. 당이 뭘까요? 당은 기본적으로 맛이 달죠. 한자로는 뭐 달당 그러는데요. 요 단 것이 뇨는 소변이죠. 소변에서 단맛이 느껴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 당뇨가 오신 분이 뭐 소변을 보시게 되면 그 뒤로 개미떼가 몰려들기도 한다 그래요. 그 이유가 개미가 그 소변에 들어있는 달짝지근한 당 성분을 먹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변으로 당이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온다고 하는 건데요. 이 당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바로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몸에서는 이제 당으로 바뀌죠. 이 당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휘발유, 경유처럼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연료가 당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당을 만들기 위해서 탄수화물인 쌀밥을 주식으로 먹게 되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밀가루를 먹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연료인 이 당이 우리 몸에서 쓰여지지 않고 어디로 나온다고요? 바로 이제 소변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왜 소변으로 나올까요? 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을 때 이제 뭐 엑셀을 밟고 차를 운전하게 되면 기름이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뭐 거의 바닥이 났을 때 다시 뭐 주유소 가서 충전을 하면 이렇게 또 가득 넣으면 되는 건데요. 자, 가득 기름을 넣고 나서 차를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요, 그냥 주유구를 열고 그냥 기름을 억지로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 기름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옆으로 다 새어버리겠죠. 자, 당뇨병이 이런 겁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연료인 당이 우리 몸에서 쓰여지지 못하고 그대로 다 소변으로 나오는 건데 그 이유가 억지로 당을 많이 밀어넣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해서 말씀드리면 당뇨가 오는 원인은요, 식사를 통해서 이미 당이 충분히 몸에 있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또 다음 식사 때 이렇게 또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남아도는 당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마지막으로 연결된 장기인 콩팥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당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뇨병을 말할 때 인슐린이 항상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 몸을 움직이는 원료인 당이 우리 몸에서 쓰여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 됩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줘야 우리 세포가 비로소 당을 받아들이고 쓸 수가 있는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요. 1형 당뇨, 2형 당뇨로 구분이 되는데, 자, 1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타고 태어나기를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지 않게 태어났어요. 이걸 이제 선천적인 당뇨, 대부분 다 소아당뇨 환자들입니다. 소아당뇨 환자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2형 당뇨는요, 이게 바로 이제 후천적인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한 당뇨인데요. 우리나라 대부분 당뇨 환자들은 2형 당뇨에 속합니다. 자, 이것이 오는 원인은요, 보시다시피, 자,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생깁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인슐린 저항성.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당이 들어오면요,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당을 세포로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가 당을 쓸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미 세포에 당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더라도요,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자녀 키우신 분들은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언성이 높아지죠. 자, 마찬가지로 인슐린 수치가 높아집니다. 억지로 세포로 당을 밀어넣기 위해서 인슐린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또 그 뭐 세포 입장에서는 억지로 또 당을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다음번에 이 당을 세포로 넣기 위해서는요, 인슐린 수치가 더 많이 분비가 돼야 돼요. 마치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들한테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또 억지로 또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더라도요,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인슐린의 명령을 거역한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네. 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뭐 당이 어디 갈지를 모르겠죠. 당은 뭐 당 수치는 높아지고요. 인슐린 수치도 따라서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그 인슐린이 좀 오랫동안 혈관에 있게 되면요, 네, 혈관을 파괴시키는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당 수치가 높아져도 네, 혈관이 비슷하게 좀 망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계속 분비하게 되면 췌장이 뭐 이제 허덕이겠죠. 그러다가 췌장 기능이 아예 망가져서 네,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당뇨로 더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요, 공복 혈당을 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8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 나서 당 수치를 쟀을 때 126부터 네, 당뇨로 진단을 받습니다. 네. 정상 혈당 수치는요, 공복 혈당 기준으로 100 미만입니다. 네, 100 미만이 나오시면 예, 정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슐린과 높아진 인슐린 수치와 높아진 당 수치가 네, 혈관을 망가뜨린다고 하는 건데요. 아까 저번에 그 고혈압 시간처럼 똑같습니다. 그 혈관이 망가짐으로써 그 혈관과 연결된 장기가 괴사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게 바로 당뇨병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이 무섭고 힘든 이유는요, 바로 합병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작은 혈관이 있고 큰 혈관이 있으면 어느 혈관이 먼저 망가질까요? 네, 작은 혈관부터 망가지겠죠. 자, 왼쪽에 보여지는 게 작은 혈관 합병증이고요. 오른쪽이 큰 혈관 합병증입니다. 고혈압하고 비슷하죠. 자, 망막에 있는 작은 혈관이 손상되면 당뇨 망막병증이 와서 시력이 상실되겠고요. 그리고 신장의 미세한 혈관이 망가지면 당뇨병 신증에 의해서 신장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자, 특이하게 또 당뇨병은 족부 궤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뭐 이 심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발가락, 여기 신경도 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신경에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신경이 죽어가게 되면서 발가락부터 점점 살이 썩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무릎 아래에서 절단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요. 자, 이렇게 이런 족부궤양을 가져오는 게 또 당뇨병 합병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큰 혈관 합병증은 목숨이 위험할 수 있죠. 자, 뇌혈관 질환, 이 혈관이 뇌에 있는 혈관이다, 혹은 뇌로 가는 혈관이다 하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혈관이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다, 그러면 관상동맥 질환, 그래서 뭐 심장 질환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뭐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은 생명에 아주 치명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당뇨병 합병증 때문에 정말 이제 힘들게 되고요. 좀 안 좋은 경우는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뇨병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요, 평소에 뭐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당뇨병은 증상이 있습니다. 네, 내가 당뇨병이 왔구나 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자각 증상이 있는데요. 자, 4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이제 다뇨가 나옵니다. 네, 두 번째 보시면 소변량이 늘고 자주 본다. 자, 왜 소변량이 늘겠습니까?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와야 되니까 소변량이 늘고 자주 보는 것이고요. 당이 소변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물을 데리고 나갑니다. 물을 데리고 나가니까 몸에서는 탈수 증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목이 자주 마르고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다음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 다식증이 나오죠. 자, 먹었던 것들이 내 몸을 움직이는 연료인 당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니까 나는 힘이 안 나죠. 뭐 먹어도 허기진 겁니다. 그래서 뭐 또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자주 고프고 많이 먹는 다식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주 먹고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료가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체중은 오히려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먹는데 체중이 빠진다. 보통 체중이 빠지면 영양실조인데요.
이 당뇨는 잘 먹는 영양실조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체중이 줄어들어서 뭐 팔다리가 쫙쫙쫙 살이 빠지게 되는데 오히려 한 군데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어디가 늘어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뱃살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복부 비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다리 살은 빠지는데 뱃살은 늘어가게 되는 복부 비만, 이런 것도 이제 당뇨병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뇨병은 이렇게 온다. 당뇨병은 총 한 4단계를 거쳐서 온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복부 비만입니다.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상이 되면요, 이걸 이제 복부 비만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당뇨의 1단계로 한다고 하는데요. 복부 비만도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배꼽 위에 나온 윗배가 나온 게 있고요. 뭐 배꼽 아래에 아랫배가 나온 게 있는데, 이 배꼽 아래 부분은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나와요.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배꼽 아래 부분은 피하 지방이라고 해서 뭐 체온 유지라든가 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자, 위험한 건 배꼽 위에 있는 내장 지방, 내장 비만입니다. 네. 배꼽 위에가 나온 거는 이제 내장 비만인데요. 요 기준을 봤을 때 남자가 35인치, 여자가 33인치부터 이렇게 되면 당뇨의 1단계로 간주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요, 내장에 있는 지방이 간으로 달라붙게 되죠. 네, 인접해 있는 간으로 옮겨서 지방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에 뭐 지방이 덕지덕지 끼게 되는데요. 지방간 수치도 올라가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에서 이 중성지방과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지방을 원료로 해가지고요. 간에 있는 지방을 원료로 해서 중성지방과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고요. 당 수치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 오는 게 당뇨병입니다. 당 수치가 올라가니까 뭐 혈당 수치 올라서 당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면요, 그 다음 당뇨가 오게 되는데요. 우리 내 몸에 지방이 있고요. 또 식사를 통해서 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우리 몸은 식사를 통해서 들어온 당을 쓰지 않고 지방을 씁니다. 자, 그 이유가 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1g이어도 당은 4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고 있고요. 지방은 9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이 훨씬 효율이 좋다고 하는 거죠. 뭐 작은 소형차하고 큰 대형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기름을 넣더라도 소형차가 더 멀리 가는 거, 이게 효율이 좋은 거죠. 따라서 효율이 좋은 지방을 우리 몸은 선호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통해서 들어온 당은 쓰여지지 못하고 또 남아 돌겠죠. 그럼으로써 혈당 수치가 올라갑니다. 자, 혈당 수치가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오는 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4단계에 당뇨가 오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단계의 출발점은 뭐나요? 이 모든 단계의 출발점은 바로 복부 비만이죠. 그러니까 당뇨병을 예방하시기 위해서는요, 뱃살 관리가 필수입니다. 남자는 35인치, 여자는 33인치 미만이 되도록 항상 뱃살 관리를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혈당 관리를 위한 운동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이제 당뇨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먹었으면 먹은 만큼 좀 자주 움직여주면 됩니다. 내 몸에 들어온 당을 잘 연소시켜서 혈당 수치를 좀 떨어뜨려주면 되겠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뱃살을 적당하게 관리하는 게, 그러니까 뱃살은 줄이셔야 되겠죠. 뱃살을 줄이시는 게 이제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를 이렇게 굵게 만드시면 돼요. 자, 우리 허벅지가 굵으신 분들은 이게 성분이 대부분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근육입니다. 자, 우리 몸의 근육은요, 인슐린 도움 없이도 당을 자체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몸에 근육이 많으면 혈당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부위가 전체 근육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허벅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허벅지가 굵으신 분들은 혈당이 잘 조절되기 때문에 당뇨가 예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허벅지를 키워야 될까요? 자, 남녀 공이 똑같이 55cm 이상 허벅지를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당뇨를 예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하실 때도요, 보통 뭐 아침에 기상해서 바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혈당 관리 차원에서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내 몸에 뭔가 연료가 들어와야 몸을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아침 기상 직후는 몸 연료가 좀 바닥이 나 있는 상태예요. 이때 뭐 뭔가 좀 드시고서 운동을 하셔야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은 사실 뭐 식사하시고 나서 1시간, 2시간 뒤에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피치 못하게 아침에 운동하셔야 되는 분들은 뭐 간단한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간식거리를 좀 드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혈압 시간, 뭐 고지혈증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운동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본인한테 맞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은 부작용이 없는 운동이죠. 네. 걷기입니다. 걷기. 근데 좀 효율을 높이시려면 빨리 걷기가 좋습니다. 옆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뭐 노래는 못하는 정도, 그 정도 빠르기는 속도인데 그게 한 대략 한 시속 6에서 7km 정도 나옵니다. 네. 시속 6, 7km 정도로 하루 30분에서 1시간 사이, 뭐 2시간이 되면 더 좋겠는데 본인의 그 체력에 맞게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적절히 조절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뭐 적은 시간을 하시더라도 날마다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평일에는 아무 운동도 안 하시다가 주말에 한번 뭐 대여섯 시간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등산하셨다. 이것은 뭐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요. 사실 뭐 혈당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뭐 바람직한 건 아니죠. 네. 몸만 더 힘들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적은 시간을 운동하시더라도요. 날마다 꾸준히 운동하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혈당 관리를 위한 식사 방법입니다. 사실 당뇨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는요. 운동보다는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당뇨가 왜 생겼다고 말씀드렸나요?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이 먹는 것을 좀 적절하게 컨트롤하면 됩니다. 내가 먹는 것을 적절하게 제한하고 선별하게 되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혈당 관리를 위한 식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는 당연히 줄이셔야겠죠.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당으로 바뀌어서 혈당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섬유질은 올리셔야 됩니다. 섬유질이라고 하는 것은 씹었을 때 풀맛이 나는 음식이죠. 이런 섬유질을 먹게 되면 이 섬유질이 장에서 음식물을 감싸서 음식에 들어있는 당이 빨리 흡수되는 걸 좀 막아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섬유질이 장에서 이제 음식물을 감싸서 빨리 배출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줄이셔야겠죠. 지방을 많이 드시면 뱃살이 늘어나게 되고 좋지 않겠죠. 자, 지방은 줄이시는 대신에 단백질은 올리셔야 됩니다. 자, 왜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될까요? 단백질을 좀 드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당뇨에 예방할 때 뭐가 많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허벅지가 굵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허벅지의 성분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단백질을 드셔가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운동만 하셔가지고는 근육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운동하시면서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하셔야 그게 바로 이제 근육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사실 이제 육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 이제 고지혈증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육류는 콜레스테롤이 좀 올라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육류보다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식물성 단백질인 콩, 그리고 이 칼슘도 들어간 두부, 콩에 칼슘도 들어간 두부 이런 걸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생선 종류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드셔가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이 좀 생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요. 이걸 좀 또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많이 먹게 되면요. 남아도는 열량은 죄다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어디에 저장될까요? 네, 그렇죠. 바로 내장 지방으로 다 저장이 됩니다. 뱃살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적절하게 드시는 게 필요한데요. 적당한 양으로 드시고요. 또한 천천히 드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올라간 혈당은 또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고요. 이때 간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식을 먹게 되는 횟수가 많아지고요. 하지만 식사를 천천히 하시게 되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서 또 서서히 떨어지게 되니까 간식거리를 찾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천천히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요즘 뭐 빨리 드시는 분들은 식사를 5분, 10분 안에 끝내신 분도 있어요. 혈당 관리에 있어서 적절한 식사 시간은요. 아무리 빨리 드시더라도 최소한 15분, 15분 이상 드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뭐 당이 떨어질 때쯤에 다시 식사를 하셔서 보충해 주셔야 당이 올라가게 되겠죠. 뭐 지나치게 저혈당이 상태가 되면 또 다음에 또 고혈당이 상태가 되거든요. 이 당 관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혈당 곡선이 완만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당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높은 혈당과 지나치게 낮은 혈당,
위아래를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네. 자, 이것을 막으려면 식사 시간이 될 때 제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서 혈당을 좀 올려주셔야 되겠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3끼 식사 중에서 아침 식사겠죠. 왜 그럴까요? 바로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는 12시간 차이가 있죠. 네, 이 12시간 동안 우리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혈당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침 식사를 안 하시게 되면 나는 하루 종일 저혈당 상태로 빠지게 되고 다음 식사할 때 또 지나치게 혈당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막으시려면 아침 식사는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요즘에 뭐 아침을 간단히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뭐 과일 하나 드신다든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하루 3끼 식사 중에서 가장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게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나오는 것들이 같은 열량을 드시더라도요. 아침을 든든하게 드신 분하고 저녁을 든든하게 드신 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아침을 든든하게 드신 분들이 훨씬 건강 지표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혈당 관리를 위한 생활의 실천 한번 보실까요? 네, 섬유질 음식과 단백질 음식을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곡식류는 그 다음에 드셔야 됩니다. 섬유질 음식 그리고 단백질 음식을 먼저 드시게 되면 어느 정도 속이 차죠. 네, 위가 먼저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수치를 높일 수 있는 탄수화물인 곡식류는 적게 드시게 된다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네, 이왕 드시는 식사라면요 아침을 잘 드세요. 그리고 저녁은 뭐 대충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뭐 저녁 때는 주무실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활동을 안 할 때입니다. 저녁을 오히려 많이 드시게 되면 활동을 안 하니까 남아도는 열량들이 다 이제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아침을 좀 제대로 잘 챙겨 드시고 저녁은 좀 이렇게 뭐 대충 드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과일은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자, 과일이 약이 되게 드시려면요, 일단은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일도 탄수화물이거든요. 자,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을 가리켜서 과당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과일 섭취를 많이 하시게 되면 과당을 많이 섭취하시는 거니까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자, 과일을 적당히 드시더라도요,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일을 그냥 뭐 통으로 드시면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뭐 이렇게 썰어서 드시면 괜찮은데 이것을 뭐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드시게 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갈아서 먹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먹나요? 네, 보통 뭐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죠. 뭐 죽이라든가 미음이라든가. 자, 그분들한테 이제 뭐 갈아서 드리는 이유는 갈아서 드시게 되면은 이제 그 장에서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이죠. 장에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소화 흡수력이 높다. 근데 이제 건강하신 분이 갈아서 드시게 되면 흡수가 지나치게 많이 돼버리니까 혈당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갈아 드시지 말고 그냥 통곡으로 드시면, 통으로 그냥 드시게 되면 혈당이 좀 서서히 올라가게 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드셔야 과일이 약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정제된 탄수화물, 빵, 과자, 청량음료수를 드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빵도 밀가루 아니겠습니까? 과자도 밀가루 만들고요. 네, 콜라, 사이다 뭐 이런 청량음료수 이런 것도 다 정제당입니다. 다 당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당분이 많은 음식을 드셨을 때 혈당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절제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이 청량음료수를 많이 먹는데 청소년들의 지방간의 원인이 청량음료 과다 섭취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량음료수를 적절하게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분노와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내가 먹는 식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뭐 적당히 먹고 뭐 천천히 먹고 그러는데 나는 당뇨가 생겼어요. 이게 뭐가 원인일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마음이 원인입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움직이는 연료이기 때문에요. 내 몸이 비상사태에 빠졌을 때 연료를 더 끌어모으겠죠. 이때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뭐 화를 많이 낸다거나 이럴 때 몸에 충격이 가해지니까 비상사태가 되겠죠. 이러므로써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좀 잘 내신다든가 화를 잘 내야 되는데 못 내면 이게 뭐죠? 우울증이죠. 네. 분노를 표출 못하면 우울증. 또 뭐 다 같은 겁니다. 네. 그럼 뭐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신다든가 그리고 좀 성격이 지나치게 좀 꼼꼼하신 분들 있죠. 뭐 내가 해야 좀 속이 시원하고 남한테 잘 먹히지 못하고 좀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당뇨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을 돌아보셔가지고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리신다면 이건 그 당뇨를 좀 이렇게 잘 관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6번째, 네, 흡연은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의 염증을 만들므로 금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흡연을 하시게 되면요, 흡연을 통해서 이 췌장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췌장의 염증을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금연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음주 전에 안주를 든든히 드셔서 배를 채운다고 하는 건데요. 술을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이왕이면 안주를 좀 드셔서 이렇게 속을 좀 채우신 다음에 술을 드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안주를 충분히 드시지 않고 술을 드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고 있을 때는 식사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생명이 유지가 되죠. 그 이유가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새벽에 일어나서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새벽 때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건데,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작용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때문에 간에서 당이 생성되는 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저혈당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속에 술을 좀 자주 드시게 되면 이게 저혈당 상태로 빠지게 되니까 당 관리에 좋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다고 이제 술을 드실 때 안주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비만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술을 더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배가 든든히 차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적절하게 좀 절주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절주하시는 방법은 뭐 나름대로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참 기분이 좋더라, 여기까지만 먹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절주를 하시게 되면 당 관리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3가지 기억하시나요?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죠. 그럼 이 주요 사망 원인을 만드는 공통적인 근본적인 원인, 어떤 게 있죠? 바로 내 몸의 혈액순환이 제대로 잘 안 돼서 생기는 병이다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시기 위해서는 내 몸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겠죠? 자, 혈액순환을 알려주는 3가지 지표 기억하시나요? 바로 혈압, 콜레스테롤, 당. 이걸 이제 3가지를 정상적으로 정상 범위로 유지하시는 건데요. 자, 수치를 한번 되짚어 볼까요? 정상 혈압은 120에 80까지고요.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이고요. 당은 100 미만입니다. 자, 9988-234 하시는 방법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혈압, 콜레스테롤, 당을 이렇게 정상 범위로 유지하시면 평생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국민연금 노후준비 전문 강사 박종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